오성규 이사장 별명을 뭐라고 부르나요? 제가 준비하는 동안 되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분명히 있을 텐데. 분명히 청계천 어디냐 시설공단 지하 같은 데서는 오성규 이사장님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를 텐데. 없나요, 별명? 제가 물어봤어요. 마을, 성미산 마을 사시잖아요. 성미산 마을에서 14년인가 사셨는데 성미산 마을에서의 닉이라고 부르죠. 별명은 덤덤이랍니다. 덤덤. 되게 잘 어울리죠. 덤덤은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캐릭터잖아요. 덤덤이. 덤덤이. 그래서 오늘 주인공을 여러분들이 덤덤아 그러면 나오실 거거든요. 어떻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덤덤아! 덤덤아! 평소에 감정들 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잘 안 보이니까. 덤덤아! 네, 덤덤하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성규 이사장님께서 덤덤아! 오늘 아마 그동안 또 1년 동안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시고 1년 동안 제일 힘드셨던 게 어떤 건가요? 환경운동을 하시다가 이 거대한 서울의 시설, 이름만 해도 무섭잖아요. 시설 관리 공간. 가장 힘드신 게 어떤 거였어요? 제가 12년 6월 14일 날 공단에 들어왔죠. 제가 그때는 사분형 본부장으로 왔었는데요. 들어올 때는 물론 그 전에 뭐 우리 사회자분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시설공단이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임원 임용 준비를 하면서 이제 자료를 이제 좀 봤죠. 그래서 아, 이러저런 구상이 참 재미있게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본부장 1년 해보니까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서 아, 저 이사장을 하면 뭐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사장 한 지 1년이 또 지났거든요.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사장이요? 네. 아, 저 그러면 시장이 돼야 되나 이랬는데 네, 마음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죠. 그럼 일단 아마 1년 동안 또 있으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 좀 20분, 25분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네. 그 이야기 들은 다음 우리 함께 궁금한 것들, 따질 것들, 화낼 것들 그리고 격려할 것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아니라 2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본부장으로 이제 공단에 첫 발을 디뎌서 1년 정확히 하루도 안 빠지고 1년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6월 14일 날부터 이제 이사장 소임을 맡아서 이제 1년 조금 더 지났네요. 제가 2년 동안에 공단의 식구가 된 소의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제가 같이 식구가 되지 않고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아마도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하고 퇴근길에 술 한잔 하려고도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한 2달 전부터 한 2달 동안에 이제 18개 현장을 다니면서 뭐 총 한 360분인가요? 이제 우리 직원 가족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위 이사장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는 좀 거리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살갑게 다가가지 못해서 그런 거리만큼이나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공단이 갖고 있는 한계나 어려움도 많이 알고 있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더더욱 좀 능력 있고 본안도 좀 있고 또 자율성도 있고 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좀 계획을 내고 그리고 설명드리고 또 의견도 좀 이렇게 충분히 수렴하고 하면서 좀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최대한 우리의 것으로 CEO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해서 뭔가를 추진하고자 했었는데 뭐 저는
그 부분이 나름의 성과는 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완결된 것이 아니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지점에서 제가 이제 제 마음 어떤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나 일을 맞이할 때 늘 습관적으로 무난한 것보다는 도전적인 것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늘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이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좀 하다가 한 10년 만에 대학을 어렵게 졸업하고 성적은 좀 우수했습니다. 성적은 우수했. 왜냐하면 그 전에 받아놓은 학점이 없더라고요. 제가 0.00을 한 2번 받았거든요. 올 F. 그러니까 이제 짧은 기간 내에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 취직을 잠깐 했었습니다. 정몽준 전 서울시장 후보의 녹을 좀 먹었죠. 여기 개동 현대사옥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터에 예전에 이제 같이 운동하던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좀 보자고 그래요, 저를. 평소에는 그냥 여러 그룹을 모여서 즐겁게 소주 한잔하고 이렇게 하던 분인데 갑자기 개인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아주 긴장이 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보자 그럴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를 개인적으로 보자고 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겠더라고요. 직장 때려치고 시민운동 같이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려고 보자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고민을. 10년 만에 어렵게 대학 졸업해서 겨우 취직을 했는데 이걸 접고 그 가시밭길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우선 들기도 하고 그걸 또 넘어서서 이제 그때는 총각이었습니다만 집안에 또 장남으로서 부모님이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버리고 하면 굉장히 실망하실 텐데 이런 이제 걱정도 들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자문도 구하고 서너 번 이렇게 고민한 끝에 어느 날 여기 바로 앞 인사동 저 초입에 그 옛날 지금도 포장마차가 좀 있죠. 포장마차에서 파리학번 선배하고 이제 고갈비를 구워놓고 소주 한잔 마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고민이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좀 여쭤보고 뭐 상의를 하는 과정에 선배의 말보다 그 분위기 포장마차에서 퇴근길에 앉아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이래저래 담소를 하는데 옆자리에서 한 30대 정도 돼 보이는 양반이 뭐 다음 주면 24평짜리 아파트 구해서 이제 이사를 간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동료분이 나는 우리 애가 이제 곧 나오는데 이제 어느 뭐 좀 키워서 어떻게 잘 키울 거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일상에 대합니다. 이제 술자리에 널리 있을 수 있는 이야기. 그때 갑자기 이제 마음이 결정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일상에 젖어서 포장마차에서 퇴근해서 술 먹고 집에 들어가서 자다가 다시 나와서 일하고 이게 셀러리맨으로 평생을 살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배의 권유보다는 제가 그 포장마차에 술 먹는 분위기 속에서 뭔가 이제 직감이 와서 결정이라고 판단이라보다는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표를 미리 써놓고 선배를 만나서 아니야 다를까 시민운동 같이 합시다. 그때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라고 경실련에 이제 몸을 담게 됐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뭘 선택할 거냐라는 갈등이 있을 텐데 대체로 사람들은 무난한 선택을 하죠.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인생을 좀 대체로 거꾸로 사는 편이어서 그게 이제 공단에 들어와서도 몸에 좀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움직이는 여러 행태들이 공단이 좀 가는 길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좀 낯설다 여전히 반쯤 담근 3분 1만 몸을 담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으시죠. 거의 빠질 뻔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요. 저는 이제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보니까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 명단이 딱 이렇게 정해지지만요. 정례조례가 있으니까 누구 필참. 저는 그런 공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공문이 막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아요? 침묵이 예. 돌아다니죠, 그죠? 예. 좀 그런 억지로 끌려서 가는 것보다 조금 뭐 사람이 좀 적더라도 그래도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자기 의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뭐 관성 타파를 위해서 이사장이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나의 관성이 아니라 조직의 여러 사람들의 관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질문이죠. 제 관성을 타파하라 그러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뭐 어떻게 우선 제가 볼 때는 기존 것 다 버리고 항상 뭐 선택할 때 다른 선택을 그냥 하면 관성은 좀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그 행사를 기획한다. 혹은 최근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인사처에서 유연시간 근무제 이렇게 하니까 신청한 분이 3분인가? 지금 3분 하나요? 아마 인사처 여기 아무도 잘 모를 텐데 아마 제 기획에는 3분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히 상하 뭐 두려워가지고 선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관성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나는 늦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나는 한 10시쯤 출근할 거야.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해버릴 거야. 이런 자세.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더 심하게는 뭐 오전 내내 자다가 1시쯤 출근해가지고 10시간 동안 내가 일해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 좋죠. 그런 뭔가 좀 일탈 이런 게 조직을 오히려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뭐 좀 일 중독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좀 많아서요. 대충 넘어가지 않아서 지적질을 많이 하는 편인데 고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냐 답하기는 곤란하지만 대체로 그러니까 선배 후배라고 하면 짬밥 순으로 쭉 가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예. 그게 연공서열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장 큰 병폐는 도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15년, 그러니까 그 2년 동안의 소회를 말씀드릴 때, 15분 동안 말씀드릴 때, 제일 강조한 게 그걸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온 지 1년도 채 안 됐지만,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능력만큼의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 조직을 위해서는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물론 그게 뭐 전체 상당한 많은 부분이 그렇게 뒤바뀌어 가지고 정말 선배 후배를 알아보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피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다. 다만 저는 그런 문제는 있다 봅니다. 우리가 미국 문화는 이렇게 서구 문화를 보면 그러니까 연세 드신 양반하고 약간 성인이 된 나이에는 그냥 서로 어깨 두드려 주잖아요. 영화 많이 보면. 영화 보시면 그죠? 그런 장면들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뭐 같은 테이블에서 뭐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서열이 깡패다 보니까 소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에 의해서 규정받는 힘에 의해서 너무 억울함이 있다. 이런 불합리한 지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관계야 직장에 먼저 들어오는 분이 이제 선배시죠. 근데 그것이 곧 서열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하고는 저는 그 부분은 오히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가 오히려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선배로서 인정을 하되 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죠. 후배가. 뭐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저는 열린 조직이다. 직장 생활은 제가 정확히 한 11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11개월. 그러니까, 날짜로는 95년 7월 1일 입사를 해가지고요.
입사하고 나서 이제 교육을 한 달 정도 이제 현대중공업 본사가 울산이어서 그룹 차원에서 저기 마북리에 있는 현대그룹 연수원에서 일주일 정도 합숙 교육을 받고 뭐 현대인의 정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전 정신 뭐 이런 거 받고 그다음에 이제 울산 내려가서 현대중공업 그 교육을 받고 현대중공업은 일곱 개인가 여덟 개인가 자회사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거기 뭐 현장에서 용접도 해보고 뭐 이렇게 쭉 지내다가 소위 자대 배치를 제 입사 동기가 한 90명쯤 됐는데 다 울산 배치받고 저 혼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개동 사옥에 와서 이제 그 다음날 왔습니다. 신고해야 되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제가 전날 술을 동기들한테 입사 동기들한테 너무 많이 사가지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신고 못하고요. 그 다음날 와서 신입사원이 정말 겁을 상실한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일은 부서는 이제 뭐 그 해외 기술 영업이라 해서 이제 중장비 예를 들면 우리 공사 감독하는 그 뭐 굴삭기라든지 로다 뭐 SS 로다라 그러니까 스키드 로다 뭐 이런 것들 이제 해외 수출하면 그러면 이제 AS 부품들이 이제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오면 이제 오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오다 그러니까 한 몇만 개 부품을 데이터베이스로 쭉 관리를 해서 뭐 어전트 부품은 언제까지 어디에 내보내야 되고 이런 것도 쭉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아주 무식하게 관리할 때는 품이 많이 드는 일이었는데 제가 그나마 그때 좀 얼리 어답터여서 폭스프로라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수 있는 터미널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폭스프로로 쭉 관리를 하면 훨씬 더 빨리 쉽게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준 사람은 이걸 한 8시간 동안 어렵게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할 때는 한 2시간 만에 뚝딱 끝내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끝내고 나서 일을 더 주지 않으니까 저는 과감하게 소설책 끝나서 소설책 보고 있었죠. 일을 안 주니까. 어려운 교수들 말하니까 좀 잘하시고 커피는 안 탔고요. 사무실에 옛날 우리 사무실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여직원들이 쭉 있고요. 대학교 졸업한 여직원들 한두 명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대졸 남자 직원들 쭉 있고 이제 간부들 있고 이런 그러니까 좀 못된 일이지만 고졸 여직원들이 다 커피를 타니까 제가 보고 커피 타와라 이런 일은 없었고 아침에 제가 제일 일찍 출근했습니다. 불광동에서 안국역까지는 전철역 러닝타임이 한 11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15분 집에서 이제 도화 기준 한 17분 정도 걸렸으니까 제일 먼저 와서 신문 쭉 정리해서 제가 보고 싶은 정보 취득하는 것 뭐 그런 정도에서 뭐 어려운 일은 없었는데 제가 다니기가 싫어서 정리를 한 거죠. 거의 다녔다니까 뭐 직장 생활이 제일 쉬웠어요. 그러면 그때 신입사원일 때 그때 사장님 누구였어요? 김정국 사장이라는 양반이었는데 저는 뭐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뒤에 보니까 그러니까 현대그룹이 갖고 있는 신문사 문화일보죠. 문화일보 사장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제일 그 경영 책임자한테 어떤 불만을 갖고 학교 직장을 다녔었나요? 그때는? 뭐 별로 불만이 없었어요. 제가 월급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1년에 12달이면 봉투 12개면 되는데 한 16개쯤 주더라고요. 그래서 불만도 없고 사실 총각 때 그 돈 다 쓸 수도 없었고요. 안타까웠는지 내가 돈을 너무 흥청망청 쓰니까 옆에 있던 주부 여사원이 좀 연세도 좀 있으신 분이죠. 재테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 무시하고 계속 쓰고 다녔죠. 사실 뭐 가사를 잘 기억한 노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재미없더라도 오래된 노래입니다. 사랑과 평화라고. 박수 좀 쳐주세요. 아니 이 순서. 던져진 동전이 굴러가듯이
새들이 하늘을 날아가듯이 나 혼자 이러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지내왔어. 창문 너머로 나를 부르는 한가닥 실바람에 나는 살고 싶소. 나는 주고 싶소. 온누리에 깃든 사랑 보고 싶소. 제가 공단에 왔을 때 가장 큰 장벽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관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관성의 구체적인 현상이 동기부여가 안 된, 그러니까 좀 처져 있는 조직 분위기. 결국 이런, 여기 계신 이제 우리 공단 직원 가족들이 다 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이제 침체돼 있고 너무 기죽어 있고, 아유 해서 안 된 일이야. 아유 뭐 공무원들 서울시 가면 뭐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거고, 예산 신청해봐야 뭐 신규 예산이라고 다 잘릴 거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너무 많이 이제 경험해 왔던 분들, 그런 분위기. 그래서 제가 그 2016년 6월달에 퇴임할 때는 정말 기가 살아있는 조직, 그러니까 기가 살아있는 조직으로서의 그런 조직 문화, 저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이원재 소장님이 문화운동을 오래 하셨는데, 그런 결국은 하나하나 무슨 끈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정말 기사하는 조직 문화, 기가 살아있는 조직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 살리는데 제가 제일 앞장서서 노력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